공약 발표 듣겠습니다. 2분 30초입니다. 좀 전에 이제 말씀 주신 중에 제가 안 되는 쪽으로 한다. 이 부분은 틀린 말씀입니다. 당연히 잘 되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실용적 관점에서 과연 우리가 실현,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제 대표 공약으로 창업특별도 충북을 꼽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그야말로 우리 충북의 대선배님들께서 20여 년 전부터 지금 가장 각광받는 업종으로 잘 구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AI나 로보틱스 이 전쟁, 우리 권역 내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 간의 경쟁도 극심합니다. 이런 속에서 미래를 어떻게 뚫고 나갈까? 과연 새로운 충북의 미래 먹거리, 일거리, 그를 통한 또 미래 일자리 확보를 어떻게 할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제가 창업특별도 충북을 추천하게 됐습니다. 충북 창업펀드 이미 있습니다. 그걸 2천억 규모로 확대를 해서 충북에 창업하는 분들에게 특히 권역별로 북부권, 남부권, 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그래서 북부권, 남부권에 창업을 하거나 외부에서 유입해서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더 최우선권을 주는 이런 투자를 하면서 과감하게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도 스펙이다. 실패했다고 넘어진 분들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같이 손잡아서 다시 재도전, 재기할 수 있도록 충북 창업, 충북 재기 중소기업원을 만들고 또 실패 스펙 차원에서 예를 들어 로컬 창업, 육거리에서 창업을 했다 실패한 분들이 육거리 그 상가에 대한 관리라든지 상가 활성화, 요즘 이제 육거리 야시장 만원 하듯이 그런 것들을 더 잘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감하게 배치할 수 있는 이것은 많은 분을 채용하지 못하지만 도에서 그만큼 넘어진 분들을 일으켜서 같이 간다는 방향성입니다. 또한 어른들 인생의 경험과 지혜 그리고 일정한 자본을 가진 분들이 젊은 사람들의 열정 아이디어와 함께 매칭이 될 때 우선 투자권을 주면서 세대 간의 간극도 좁히고 성공 확률도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하겠습니다.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30군데 정도로 흩어져 있습니다. 창업에 대해서 안내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충북 창업 허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정하는 청년 창업 특구, 특히 로컬, 관악골 이런 데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충북 청년 창업 특구를 지정해서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네, 김영환 후보의 검증 질문 1분입니다. 생각이 굉장히 지당한 그런 정책이고 우리 도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우리 도는 굉장히 중무장대한 대기업들이 투자가 되어 있고 또 첨단 기업이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 제조업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왜 판교가 없는가? 판교와 같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1,000억 정도의 펀드를 만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마드 포럼 같은 걸 해서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인력의 여러 가지 부족과 이런 걸로 해서 큰 기업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이것을 잘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카이스트의 창업 스쿨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쪽으로 데려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처럼 그런 센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 그 대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지금 말씀 잘 주셨듯이 제가 충북에 세미 판교밸리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 욕심을 가지고 이 공약을 주창하게 됐습니다. 판교밸리 약 55만 평의 부가가치가 200조 이상 됩니다. 최근엔 더 늘어서 한 220조 이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송, 오창으로 산업 구성이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로 잘 구성되어 있지만 총 부가가치 면에서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인근 충남과 대전, 대덕, TP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창업이 발달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각종 과학기술 혁신 포럼이라든지 청년 창업 특구를 지정해서 각종 청년들이 창업할 때 퀵 서비스, 인허가 규제 이런 것들을 당겨서 해준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자신 있게 도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자부활전, 실패도 스펙이다. 자신 있게 도전하면서 넘어졌을 때도 융자라든지 투자라든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또 업종 전환, 로컬 같은 경우 로컬 창업, 육거리 상점 이런 데 창업했을 때 업종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패키지로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하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창업자들은 대부분 3년에서 5년 사이 데스밸리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데스밸리를 최대한 넘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네, 다시 김영환 후보 반론 1분입니다. 정말 좀 답답한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1920년 전에 저는 벤처기업이라는 말이 태어나기도 전에 과학기술부 장관을 하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그런 법도 만들고 그런 일에 참여해 봤습니다. 그 뒤에 금융이 발전하면서 P2P를 포함한 금융에서 창업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지금은 AI 시대가 되어가지고 놀라운 기술의 혁신과 변화가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어디에 뭐를 만들겠다, 센터를 어떻게 만들겠다, 어떤 일들을 무슨 패자부활을 하겠다 그런 말씀들은 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이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지식과 그런 그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충북형의 창업 그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1분 30초입니다. 후보님께서 과학기술부 장관을 하시면서 벤처 붐업, 창업에 대한 불을 지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도 충북대학교 프로메이커 센터의 자문위원 등을 여전히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창업자들의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수도 없이 지금도 현장에서 계속 청취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개선해 나갈까 등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애로사항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창업 전 단계, 준비 단계부터 그다음에 창업하는 단계, 그리고 초기 소위 이제 얼리 스테이지 단계, 그리고 점점점 나가서 이제 일어서는 단계, 이런 것들을 풀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이렇게 전 주기에 대해서 지원하듯이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 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주기를 놓고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부분인데,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계속해서 전체, 예를 들어 실패해서 아까 넘어진 분까지 일으켜 세우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놓고, 기업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으니까요. 그걸 지원한다는 건데, 이제 그걸 답답하다고 하신다면, 아무리 AI 시대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든 어떻게 구현이 되든지 간에 전체 사이클을 풀 패키지로 놓고, 한 묶음으로 놓고 원스톱으로 또 논스톱으로 최대한 그들이 실력 발휘를 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센터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바로 두 번째 공약 검증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사회복지, 문화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용환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분 30초입니다. 네, 이제 과거에 이제 꽃중년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신중년들이 많습니다. 각 지방 정부 또 자치단체별로 중년에 대한 것들을 조례로 개념 규정하고 있는데 나이별로 좀 다릅니다. 어디는 50, 65 이렇게 해놓은 경우도 있고, 어디는 뭐 50, 70을 해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점점 발달하고 점점 첨단화되다 보니까 첫 직장에서 퇴직 연령이 49.5세 정도로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통칭해서 신중년으로 불릴 수 있는 사람들, 첫 번째 직장에서 퇴직하고 이런 분들이 40대도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분들에 대한 거를 40대까지 확장해서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충북의 신중년은 40부터 또 70까지, 요즘 70대 분들도 지금 후보님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젊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 2막에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 상담, 그리고 취업이나 창업 이런 것들 역시나 풀 패키지로 해서 충북 인생 2막 사관학교를 만들겠다. 이것은 새롭게 어떤 기관을 설치하고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각 대학별로 이미 인생 2막 사관학교처럼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는데, 번역별로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해서 각 대학과 제휴해서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보면 50플러스 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경기 중장년 행복 캠퍼스라는 게 7개나 있습니다. 그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사회에 계속 진출해서 복지 혜택, 그리고 일자리, 문화까지 향유할 수 있도록 인생 2막 사관학교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중도 장애인이 80%가 넘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걸로 장애가 되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사회에 진출하려면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전환, 재활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등하교 안심콜 이미 실시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전면적으로 순차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AI 푸드 스캐너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유치원 등을 갔을 때 안심하고 먹거리 등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다 해주는 이런 서비스 하듯이 노후 아파트 자동 소화 장치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많이 노후화된 아파트들 해나가겠습니다. 개방형 화장실을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공약과 관련해서 김영환 후보 질문해 주시죠. 1분입니다. 너무 구체적이기도 하고 또 하고 있는 일들과 관련된 것이기도 해서 제가 뭐 구체적인 그런 제안보다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복지 정책의 중심에 이 일하는 복지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과거에 뭐 생산적 복지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충청북도의 복지의 개념은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돈을 나눠주는 방식이 돼서는 일하는 사람들의 자부심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후보님의 그런 정책은 다 세세하게 옳은 정책일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묶는 철학이라고 할까? 그 기본적인 방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1분 30초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철학 또한 저는 CEO 출신으로서 대기업 계열사 사장 또 회장실 사장 쭉 하면서 현장에서 경영진 그리고 근로자분들하고 함께 오랫동안 호흡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일이 근로가 곧 복지고 복지가 곧 생산이고 또 복지고 서로 아주 강하게 연동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아까 장애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어떤 치료 목적이 아니라 그게 사전적, 예방적, 심리적 재활 이런 것까지 곁들여 있는 부분들입니다. 후보님께서 열심히 추진해 오셨던 일하는 바퍼 좋습니다. 뭐 큰 틀에서 일종의 일거리,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소일거리라고 많이 표현해 주시는데 제가 다닐 때마다 많이 묻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거 혹시 그만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몇 가지 단점 지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노동, 근로냐, 이게 봉사냐 이런 어떤 개념 구정부터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현장에서 작년에 이제 한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듯이 그런 관리 감독의 문제 또는 이제 어떤 관리상에서 원치 않는 어떤 데 이렇게 불려갔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만 잘 보완한다 그러면 당연히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죠. 특히나 연인원으로 이제 100만 명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만 참여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적 복지에 당연히 동의를 하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범위를 넓혀서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다시 김영환 후보의 반론 1분입니다. 일하는 바퍼는 이제 75세에서 100살까지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이분들이 그냥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또 돈을 벌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정부에서 주는 연금과 이런 것만 갖고는 그런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60세부터 75세까지 되는 그런 퇴직자를 위한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정책을 했는데 이것이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4시간 일하고 6만 원 받는 그런 정책인데 이것이 도시 근로자인 경우에는 자영업에 확대되고 그리고 간병 요양원에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경력 유보 여성을 위한 일하는 기쁨 정책들이 또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의 정책은 연령에 따라서 전면 완전 고용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비록 작은 돈이지만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지금 말씀대로 도시근로자, 도시농부 폭발적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노동시간 대비 단가도 다른 것보다는 높습니다. 특히 이제 일하는 바퍼보다는 훨씬 높은 그리고 농번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수확하는 기간 이런 것들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런 때 이제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거에 대한 어떤 생산자, 수확하는 분들의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돈의 부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수확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부담을 우리 도민의 혈세로 하는 게 맞는 거냐 이런 일부 논란이 있지만 충분히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하는 기쁨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게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단기 근로 이런 것들로 많이 돼 있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일하는 꿈퍼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제 우리 충북이 고용률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실업률에서도 상당히 낮습니다. 1등을 할 때도 있고 2등을 할 때도 있는데 상당히 수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남성 대비 여성분들의 고용률이 약 16% 정도 계속 낮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고부가 가치 서비스업을 많은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선호를 하는데 그에 맞는 일자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없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아쉬움으로 있어서 여성 근로자분들의 고용률을 높이는 작업, 특히나 그분들이 가장 선호하고 하는 단기 근로,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으면서도 충분히 급여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확충해야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사회복지 문화와 관련된 김영환 후보의 공약 발표 듣겠습니다. 2분 30초입니다.